안녕하세요. 백수삼촌입니다. 5월 1일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배당 투자하시면서 배당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아직 본인의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국세청 들어가셔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는데 저는 조회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조회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2천만 원 이내로 맞췄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저는 제가 많이 쓰는 금융사 위주로 다 조회를 해봤고 합계 금액이 194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사실 작년 10월 말경에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맞춰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급하게 제큐 포함해서 배당주 여러 종목들을 매도했었습니다. 다시 매수한 종목도 있고 제큐 같은 경우에는 QQQI로 매수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미국 배당주 투자로 은퇴한 이후에 세금 및 건보료 관련해서 저의 투자 방법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금으로 먹고 살겠다며 24년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전부 미국 직투만 했었습니다. 예전에 올렸던 저의 배당금 결산 영상을 보시면 투자했던 종목들 모두 미국 직투 종목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은퇴 후 목표 배당 금액이 월 200, 연간 2,4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은퇴하던 24년부터 저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겼기 때문에 25년 5월에 24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씩 공부하면서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별 문제 없이 신고도 마무리했었습니다. 24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25년에 저는 ISA 계좌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ISA에 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건보료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는 고액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25년도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2번 지급했었는데요. 이때 왜 줬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원금을 1차, 2차 2번 줬었습니다. 1차는 전 국민한테 지급을 했었고 2차는 소득 하위 몇 %한테 지급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고액자산가라면서 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이때 좀 당황스러웠고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10월경에 저는 갑자기 고액자산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25년도에 IS 계좌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26년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었는데 1년 더 빠르게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하자마자 바로 제큐 포함해서 여러가지 배당주를 매도합니다. 이미 1월부터 10월까지 받아온 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약 2달 남은 25년도 거의 배당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당락 전에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기도 하고 어찌저찌 해서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맞추게 됐습니다. 올해 고유가 지원금 이것도 못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직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현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기 때문에 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저는 2천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못 받을 거고 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신청하는 기간이 5월이라서 5월은 종소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될지 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될지에 따라서
제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는 내년까지 제가 하려고 하는 계획은 금융소득을 1천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저는 퇴사 후에 건보료를 약 22,000원 정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 11월부터 15만원 정도 지금 꾸준히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소득을 1천만원 아래로 맞추게 되면 건보료는 다시 예전과 같이 2만원대로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2만원까지 낮추기는 어려운데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가 없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얼마 전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 저도 집이 있긴 한데 건보료에 아직 반영은 안 되는 수준이라서 저는 건보료 2만원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배당금으로 먹고 사는 상황에서 금융소득 1천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은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고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둘 중 하나만 돼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요즘 검토 중인 자가배당입니다. 투자금 전부를 자가배당으로 한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자가배당으로 돌리게 되면 금융소득을 1천만 원 이하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직도 좀 고민 중인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조만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다른 하나는 ISA 계좌의 납입 한도 변경입니다. 이게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닌데 올해 6월 정도에 ISA 계좌 관련해서 몇 가지 변경사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나 납입 한도 등 여러 가지 바뀐다는 말이 많은데 저의 경우에 다른 건 필요 없고 납입 한도만 2,000에서 4,000으로 올려주게 되면 금융소득을 1천만 원 이하로 맞출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SA에서 받는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고 원금 한도 내에서 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시간 순으로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해봤기 때문인데요. 이미 지난 영상들에서 자세히 설명했던 부분이라 오늘은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전 영상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